이 제품의 가격대는 놀라지 마십시오. 60만원대 제품입니다. 60만원대 제품이고요. 60만원대 안에서 내가 컴퓨터를 사면 얼마나 잘 샀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PC의 한호근 팀장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왔죠. 자, 라이젠 3500 제품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넌 누구니?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나온다고?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뜬금없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젠 3500 제품은 4.1GHz의 터보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으며 6코어 6스레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거의 라이젠 3500X 제품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라이젠 3500 제품을 이용해서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성능 비교 테스트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과연 의미가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출시 초기라서 당연히 좀 살짝 높을 수도 있지만, 우선 9400F 제품보다 더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시된 GTX 1650 슈퍼 제품인데요. 자, GTX 1650 슈퍼 제품, GTX 1650, 그냥 1650은 망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비자분들께서도 이게 가성비도 너무 딸리고 성능도 너무 딸리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GTX 1650 슈퍼, 라인업 정말 잘 탔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는 괜찮게 출시가 됐고요. 우선 전작 GTX 1060 대비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교 상품군인 AMD RX 570 제품이 있습니다. 그 RX 570 제품보다 한 3-4만원 정도는 비싸지만 그만큼 더 높은 성능, 약 15% 정도의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픽카드 라인업이 이제 저렴한 라인업 중에서 굉장히 애매했어요. GTX 1650을 쓰기에는 굉장히 낮고, AMD RX 570을 쓰기에는 내가 엔비디아 지포스에서 제공하는 지포스 익스퍼리언스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못했어요. AMD RX 570 제품을 쓰면요. 또한 한 가지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유튜브를 볼 때 하드웨어 가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K 이상급의 그 고화질 영상을 이제 시청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필요한데, 그게 인텔 내장 그래픽하고 그 다음에 GTX 시리즈, 그러니까 엔비디아 GTX나 RTX 시리즈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하셔야만 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제품이 오히려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AMD 라데온 그래픽 카드보다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들고 왔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라이젠 3500 제품과 GTX 1650 슈퍼 제품, 또 신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신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자, 한 팀장이 데이븐 케이스가 깔끔해서 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데이븐 FT301이라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면서도 이 전면부가, 여기 전면부 베젤에 전원 버튼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 마이크, 리셋 버튼 입력 단자가 이게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하는데 조립 편의성에 되게 용이하면서도 먼지를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냉 쿨러를 장착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되는 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하려면 전면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자, 전면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240mm 사이즈 라디에이터를 원활하게 장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 제품을 가지고 바로 조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서서히 써서. 자, 선정리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깔끔한가요?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우선 조립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 우선 선정리면이 굉장히 넓고 조립하기 굉장히 편하다. 그 다음에 마감 자체가 막 엄청 우수한 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안에 조립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조립되었습니다. 자, 아이고, 자, 여기 잘만 CMPS9X 역시 화이트 감성을 돋우면서 레인보우 ARGB, 레인보우 LED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제품의 가격대는 놀라지 마십시오. 60만원대 제품입니다. 60만원대 제품이고요. 60만원대 안에서 내가 컴퓨터를 사면 얼마나 잘 샀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이제 최근에 영상이 올라간 라이젠 2600의 RX 570 조합의 50만원대 가성비 조합이 있었어요. 그 제품하고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2600의 RX 570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선 간단한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배틀그라운드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시면 이제 RX 570이 라이젠 2600 제품 조합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내가 좀 고사양 게임도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간단한 작업이 아닌 살짝 더 무거운 작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내가 배틀그라운드도 어느 정도 좀 가볍게 돌리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 가지고 바로 성능 테스트 하러 가야겠죠. 성능 테스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성능 테스트에 들어가기 앞서 1650 슈퍼 제품과 라이젠 3500은 과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 라이젠 3500 제품 GTX 1650 슈퍼 제품을 이용해서 배틀그라운드도 돌려보고 3D 마크도 돌려보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3500X 아닙니다. 3500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지금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순정 상태에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여기 라이젠 3500인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현재 순정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 제품은 갤럭시 지포스 GTX 1650 슈퍼 제품이고요. 이 제품으로 그러면 지금 바로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항목을 돌려서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D 마크가 다 돌았는데요. GTX 1650 슈퍼 3D 마크 점수가 우선 정상 범주에서는 12,000점대가 나오는데 녹화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살짝 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점수는 12,000점대가 나오고요. 다만 이제 CPU에 따라서 당연히 점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0점에서 11,000점 사이 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직스 스코어 라이젠 3500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 피직스 스코어는 11,174점이 나왔고요. 컴바인드 스코어는 4,332가 나왔습니다. 여기 컴바인드 스코어, 그 다음에 피직스 스코어 11,174점, 그래픽카드 스코어는 11,276점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3D 마크 상에서는 우선 RX 570 제품보다 약 1,000점에서 2,000점 낮은 성능으로 나왔지만, 또 이게 게임상에서는 이 3D 마크가 전부가 아니라서 게임상에서는 RX 570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벤치마크 뭐 결과값에도 이제 당연히 RX 570보다 GTX 1650 제품이 게임상에서도 더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벤치마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RX 570 제품과 GTX 1650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회사 차이죠. 회사 차이인데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꼭 사용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제품이 메리트 있게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픽카드 온도는 최대 55도까지 올랐습니다. 히터가 틀어져 있어서 지금 대략 한 21도 정도의 환경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CPU 온도는 최대 60도가 넘지 않았습니다. 최대 60도가 넘지 않았는데 역시 잘만 CMPS9X라는 공랭 쿨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발열이 굉장히 착한 것 같습니다. 자, 3D 마크상에서 지금 이렇게 온도가 나오는데 과연 배틀그라운드를 돌렸을 때는 어떤 온도가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크기는 100을 줬고 그 다음에 안티 옵션 중간, 텍스처 중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우 낮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보잘것없는 실력이지만 오직 게임 테스트를 위해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FPS는 현재 표시되는 프레임, 그 다음에 MIE는 최소 프레임이고요. AVG는 에버리지, 평균 프레임이고요. 최대 프레임, 맥스는 이제 최대로 찍혔던 프레임, 1% 로우는 하위 1% 프레임인데 이 하위 1% 프레임이 높아야 전반적으로 게임이 부드러웠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티 텍스처 거리보기 울트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아주 부드럽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뭐 끊김 증상이나 뭐 그런 거는 단 한 번도 없고요. 아주 부드럽게 지금 플레이를 잘 하고 있는데 좀 이따 전투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 와! 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야, 아쉽게도 운이 없는 친구였네요. 아, 예. 한 팀장의 샷발을 무시하다니 감히. 나왔다. 아, 한 발도 못 맞춰요. 아, 3발 맞췄는데. 아, 힘겹게 잡았습니다. 치킨. 아, 치킨 먹고 싶. 치킨. 아, 저 앞에 있었.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저걸 못 봤네. 자, 지금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우선 평균 프레임은 이제 114가 나왔는데 방금 전에 옵션을 낮춰서 플레이했을 때랑 지금이랑 이제 별반 차이가 없지만 방금 전에 이제 내렸을 때는 사람이 좀 많이 내렸었고 이제 플레이를 장시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이제 프레임이 이제 낮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우선 GTX 1650 슈퍼 제품과 라이젠 3500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했는데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자면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전세대 GTX 10 시리즈 중에서 GTX 1060 제품과 성능이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GTX 1060 제품과 굉장히 성능이 유사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RX 5710보다 좀 더 부드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능을 가진 그래픽카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를 하실 때 모든 옵션을 최하업으로 맞춰두시고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쾌적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 해상도는 1920, 1080을 사용하셨을 때입니다. 만약에 QHD 해상도를 사용하시면 당연히 더 높은 CPU와 그래픽카드 제품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픽카드 온도는 68도로 기록이 되고요. CPU 온도는 60도를 겨우 넘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온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 지금 테스트하는 환경이 약간 좀 추운 편은 맞습니다. 추운 편은 맞지만 여름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5도에서 10도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픽카드 온도도 한 5도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 리뷰 마무리 영상 치고요. 라이젠 3500 제품과 GTX 1650 슈퍼 제품을 이용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PC 한호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